지난번에 저희가 그 레고랜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최근에 그 댓글에다 이걸 달아주셨어요. 라면님께서 흥국생명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건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제2의 레고랜드 사태되나 지금 뭐 자금 경색 장난 아니다. 채권 시장 뭐 무너지나 막 이런 좀 과장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긴급 이제 야식 잡서를 켰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기사들이 최근에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흥국생명 후폭풍, 생명보험사 유동성 비상, 뭐 채권시장 흔들, 보험업계 폭풍 전야, 발행해봤자 안 팔린다, 금융사 영구채 시장 흔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영구채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해도 해드려야지. 다 아시죠? 영구채. 설마 했어? 자, 그리고 흥국생명은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우리 그 식빵 언니로 더 유명한, 그치? 사실 흥국생명의 그 보험 상품보다는 우리 식빵 언니를 비롯해서 이 배구단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그 태광산업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태광산업은 그 이호진 회장도 그렇고 옛날에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해갖고 그룹 이미지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흥국생명 배구단 이미지만 좋아. 하여튼 그런 회사입니다. 영구채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채권이죠. 채권은 뭡니까? 돈을 빌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그건데 대부분 이제 당연히 회사들이 발행을 하고 금융회사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신종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발행된 게 제 기억에는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 사례인데 처음으로 발행된 게 1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신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신종은 아닌데 그냥 공식적인 이름은 신종자본증권입니다. 보통 회사채는 만기가 뭐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만기가 30년 이상입니다. 30년 이상이 되어야 영구채,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뭐냐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즉 채권은 뭐예요? 돈을 빌린다라는 뜻이잖아요. 돈을 빌리면 뭐예요? 빚이죠. 부채죠. 근데 이 영구채, 신종자본증권 30년 이상의 만기인 거를 발행을 하면은 부채가 아니라 회계상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 뭐라고 배웠어요? 바로 주식은 자본이 되는 것이고 채권은 빚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주식처럼 자본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 만기가 기니까. 그리고 이거를 발행회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30년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럼 이제 60년 만기 채권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횟수에 제한 없이 3번, 4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90년, 120년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영구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다 해서 영구채라는 말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구채예요. 쉽죠? 자, 근데 이 영구채에 붙는 몇 가지 특수한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스텝업이라고 해요. 스텝업이 뭐냐면 이제 금리죠, 금리. 이자. 예를 들어서 30년짜리를 발행을 하지만 나는 5년 후에 스텝업 조항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의 영구채를 뭐 한 100억, 1000억 뭐 발행을 해요. 근데 5년 뒤에 가면은 내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의 금리를 드릴게요. 즉 가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사인 간에 투자자와 발행사와의 그냥 계약, 약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답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2% 정도 내가 추가 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지금은 5%로 가지만 5년 뒤부터는 사실상 7% 금리가 되는 채권으로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 그래, 좋다. 지금 당장 5%인데 5년 뒤에는 2%포인트를 더 준대. 그래, 그럼 그때 가서도 내가 이 채권을 계속 더 가져갈 건지를 판단을 해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텝업 조항이에요. 자, 두 번째, 콜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기 상환이 되겠죠.
조기에 갚는다. 즉 콜 옵션이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발행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채권을 발행을 했잖아. 근데 그 발행 30년 되기 전에 내가 되살 거야. 되살 수 있어라고 발행을 할 때 계약서에 먼저 써놓는 겁니다. 그게 콜옵션이에요. 내가 발행사 입장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내 채권 가져오세요. 내가 100억 먼저 갚아드릴게요. 3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그 돈 갚아드릴게요. 가져오세요가 바로 콜옵션입니다. 조기 상환 권리. 주식의 콜옵션이랑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옵션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이고, 이거는 계약을 할 때 내가 빚을 내지만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5년 뒤에 이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CB 전환사채 같은 거 발행을 할 때도 대부분의 콜옵션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발행사가 유리하게 해놓는 장치예요. 말 그대로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콜옵션을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요 앞에서 붙었죠. 스텝업이라는 게 보통 처음에 한 5년쯤 됐을 때 발동이 되도록 약속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발행사 입장에서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예전에 발행을 할 때는 한 5% 줬는데, 이거 얘예요, 얘. 이게 정확히는 한 4점 몇 % 되고 2점 몇 % 가산금리를 보태서 한 6.7% 정도를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흥국생명은. 그러면 야, 그 전에 내가 발행을 할 때보다 지금 한 2점 몇 % 정도 금리를 더 주고 이거를 5년이 아니라 투자자들한테 더 갖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당시에 2017년에 발행을 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5,500억 원 규모 돼요. 당시에 5억 달러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 5억 달러 규모를 가져오세요. 내가 되사겠습니다. 30년짜리가 지금 5년밖에 안 됐지만 되사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게 나을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죠? 채권 금리가 어떻죠?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만약에 이 5억 달러 규모의 자기네가 발행을 했던 채권을 되사서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만큼의 채권을 다시 발행을 하려면, 영구채를 다시 발행을 하려면 당시에 뭐 4점 몇 %로 발행을 했는데 지금은 12%를 줘야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흥국생명이라면, 내가 흥국생명의 사내 이사들이면 그냥 우리 한 6.7% 정도면 지금 투자자들한테 계속 갖고 있으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거를 우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되산 다음에 저걸 다시 발행을 하려면 금리를 한 10%, 12%를 줘야 된대. 그럼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흥국생명 이사라면. 근데 시장은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영구채를 발행한 회사들이 30년까지 간 케이스가 아직 없다. 대부분 99.99% 5년 만에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즉 자금 순환을 계속 시켜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국룰도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였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0년짜리에 내가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5년만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쟤네가 관행을 깼다. 관행을 깼다 이러면서 흥국생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흥국생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사들이 앞으로 발행하는 영구채가 디스카운트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흥국생명 관련된 이 영구채라든지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뭐 신뢰가 깨졌으니까. 그것이 지금 노이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구채 30년으로 발행은 되지만 사실상 5년물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투자자들은. 왜? 콜 옵션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콜 옵션을 발행회사가 행사를 하니 우리는 5년 뒤에 엑시트를 할 수 있고,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콜옵션 행사해버리니까 야, 이거 우리 잘못하면 30년 묶일 수도 있겠네, 자금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들이 30년짜리 투자를 해놓고
30년짜리를 사실상 5년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옵션, 이건 말 그대로 옵션이에요. 선택권이에요. 흥국생명이나 다른 은행이 됐든 발행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맘이지. 내가 갖고 있는 내 옵션인데. 근데 그 옵션을 너네가 행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너네는 신뢰가 떨어졌어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찌됐든 흥국생명이 잘못한 거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다 그 안에 있던 선택지를 행사만 안 한 건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그 달러로 외화로 발행이 됐다 보니까 아 관행을 깼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짜증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영구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투자자들한테 레터를 보낸 날 흥국생명의 외화 영구채 가격이 폭락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급전직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우리가 30년짜리를 산 건 우리는 알겠는데 당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가격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우리도 장부상의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짜증이 난단 말이야. 대한민국 금융회사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채권 금리는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강조하자면 내가 흥국생명 사내 이사여도 내가 흥국생명 주주여도 아니 저 콜옵션 행사하면 우리 배임 혐의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더 비싸게 되사주고 다시 비싸게 재발행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흥국생명이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어요. 계약을 위반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좀 깼죠. 그러면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 신용평가 거고 또 나이스 신용평가 거도 찾아봤는데 당장 이 문제 때문에 흥국생명의 신용등급을 강등한다거나 신용등급 전망을 뭐 부정적으로 낮춘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만큼의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잘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2017년 11월에 발행을 한 게 5억 달러거든요. 당시에 한 5,540억 정도 원화로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 5억 달러 얼마인지 알아요? 거의 7천억 달러예요. 아, 7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5억 달러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빚이잖아요. 빚. 그쵸? 그러면 이 원화 빚이 5,540억 원짜리가 7천억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리가 뭐 이건 한 6.7% 정도로 스텝업 조항을 적용을 해도 그렇다고는 하는데 다시 재발행을 하면 지금 뭐 한 12% 금리를 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회사가 거의 금리 더블에 원화 부채도 5,500억 원대에서 7천억 원대로 늘어나는 걸 하면 당연히 이 회사는 재무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2의 레고랜드 사태냐 뭐 이야기들 많은데 그 레고랜드 사태는 이건 디폴트예요. 즉 만기가 돌아왔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도 못 갚아. 근데 그걸 보증을 해줬던 지방정부 즉 강원도도 안 갚아줄 거야 해서 말 그대로 디폴트가 벌어졌던 게 레고랜드 사건이고 근데 흥국생명은 디폴트가 아니에요. 그쵸? 왜냐? 만기가 앞으로 25년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콜옵션만 행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게 금융시장의 다른 회사들의 또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지 이것 때문에 뭐 채권 시장이 붕괴되거나 연속 뭐 도산이 일어나거나 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회사들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생길 수가 있겠죠. 다른 회사도 야 흥국생명 사례 봐봐. 30년짜리지만 뭐 5년 만에 콜옵션 행사할 줄 알았는데 콜옵션 행사 안 해가지고 채권 가격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다른 회사들도 만약에 영구채 발행을 할 때 금리 지금 뭐
8%가 아니라 야 10% 줘, 11% 줘 이렇게 투자자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비용 부담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요게 이제 금융주, 특히 보험사, 투자를 하실 때도 좀 중요한 건데 RB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크 베이시드 캐피탈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쉬운 말로 하면은 지급 여력 비율인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쉬운 말은 아니다. 그렇죠? 더럽게 어려워. 이게 뭐냐면은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보험회사에 고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 뱅크런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보험회사 고객들이 와 우리 사고 많이 났어. 지금 보험금 빨리빨리 청구해야 돼. 그래서 이 회사의 모든 보험 고객들이 내 보험금 내놔, 내 보험금 내놔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책임준비금 분의 순자산. 그러니까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적정잉여금 분의 순자산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산시까지 뭐 알 필요는 사실은 없기는 한데, 즉 순자산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잖아요. 여기다 뭐 내부 유보자산도 더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의 순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은 적고 회사의 순자산, 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 RBC 비율이 높아지고 우량한 금융회사가 되겠죠. RBC 비율이 200% 웃돌면 우량한 금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모든 고객들이 한 2번 정도 내 보험금 다 내놔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우량하다라는 거고,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게 150% 정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100% 이상, 즉 순자산이 책임준비금이나 적정잉여금보다 1배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흥국생명이 어느 정도냐면 157% 정도 됩니다. 흥국생명이. 그러니까 법적인 RBC 비율보다는 좀 높지만 금감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권고하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턱걸이를 하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흥국생명 입장에서 저거 5,500억 좀 우리 콜옵션 해갖고 돈 다 그냥 갚아줬다가는 이 RBC 비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건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채 이제 이해가 갔죠? 띠리리리리 이거 아니고. 조금이라도 우리 그 영구채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꼭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청원,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라 여기에도 함께 해주시면 계속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